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윤경 기자, 김유리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래 최입의 전 의원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데 네. 갑작스럽게 정당에서 스카우트를 해가시는 바람에 그러게요. 네, 이 코너에서 이제 앞으로 함께하기가 어렵게 됐고요. 청취자 여러분께 작별 인사 못 드리고 헤어져서 죄송하고 아쉽다라는 말씀 꼭 전해달라고 해오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네, 오늘도 이야기가 많은데요. 첫 번째 경제 이슈 김유리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협정에 가입할 경우 수출 증진 등이 기대되지만 농업 등 일부 업종의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호주 총리도 대한민국이 CPTPP에 곧 가입할 예정이다. 매우 환영한다. 이런 발언을 했던데요. 네. 김윤경 기자님,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가입 방침을 굳혔다, 완전히 굳혔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게 딱 1년 전이에요. 예. 그때 이제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어려워요. 가입하는 것이 네.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던 것. 예. 이게 이제 미국보다 사실 좀 먼저 가입을 해야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유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해서 추진이 됐다가 네. 좀 잠시 소강 상태에 있었어요. 어허. 그러다가 재추진 의사를 다시 이제 강하게 밝힌 겁니다. 그래서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그 CPTPP 가입을 위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이제 착수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네. 근데 방금 기자님도 말씀하실 때 굉장히 발음을 신경 쓰시면서 하셨거든요. 네. 저도 조금 전 뉴스 읽을 때 좀 힘들었는데 예. 포괄적, 잘 들으세요 여러분.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말이 너무 어려운데 어렵죠. 영어 약자도 어려워요. CPTPP? 예. 이거 진짜 쉬운 설명,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나눠가지고 하면 조금 쉽습니다. 네네. 원래 미국이 주도해서 이 초대형 FTA, 그러니까 여러 국가들이 참여를 하는 이 환태평양이라는 게 태평양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네. 예. 이쪽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끼리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자라고 추진을 했었어요.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 이런 거죠? 예, 그때는 이제 TPP였는데 예. 미국이 갑자기 빠지게 됐어요. 그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하. 자국 보호주의 이런 것들을 그 내세우면서 예. 경제 동반자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포괄적 점진적이라는 게 붙어가지고 됐고요. 네. 지금은 6개국이 국회 비준을 끝낸 상태고 11개국이 가입은 되어 있고 아하. 최근에 중국과 대만이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과 대만까지 이렇게 가입을 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은 네. 뒤늦게 되거든요. 아하. 글로벌 통상 환경이 워낙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아하. 그런데 이 CPTPP 예.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의장국이 일본이고 주도한 것도 일본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 가입은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주도했던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미국과 일본이라고 보시면 미국과 돼요. 일본이 예. 같이. 그래서 이제 미국이 빠졌기 때문에 예. 네. 지금은 일본이 주도하는 형태로 돼 있고 의장국도 일본입니다. 아하.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우려하는 게 아무래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아하. 수입을 강요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예. 이런 점을 우리가 꺼린다면 네. 일본이 반대를 하면 만장일치제로 가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근데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 뭐냐면은 이 경제 동반자 협정,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외에도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이라는 또 협정이 있어요. 어허. 거기는 우리나라가 가입을 해 있습니다. 이미 네. 가입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네. 게 또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미국이 이 CPTPP나 RCEP을, 그러니까 CPTPP보다는 RCEP이죠. 중국 중심의 경제 동반자 협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아. 인도 태평양 쪽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예.
안보를 생각하면은 미국의 어떤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거스르기도 어렵고 네. 그렇다고 우리는 또 중국의 비위를 또 거스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또 동시에 다 가입하게 되면은 2022년은 정말 굉장히 통상 질서가 복잡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예.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보면 우루과이 라운드부터 네, 시작해서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가트. 예, 여러 가지 예. 그런 경제 동반자 협정들이 막 사회 체계도 많이 나와서 저희 열심히 외웠고 했었는데 네. 또 가장 최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미 FTA 때도 굉장히 또 그랬지만 공역을 치렀었죠. 네. 예, 이번에도 이 CPTPP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어민들의 반발이 네. 엄청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수입 농산물이 워낙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남미 국가도 이제 환태평양으로 되면은 들어오거든요. 페루, 멕시코 이런 데서도 또 들어오게 되고 네. 이게 아무래도 우리 농업 기반을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농민단체에서는 네. 강력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뭐 정치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정부는 또 절차대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하.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진통이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지금 김유리 리포터도 말씀 주셨지만 딱 그 한미 FTA 하면 떠오르는 게 국회에서 네. 최루탄이 던져질 정도로 엄청난 네. 그랬죠. 거리에서도 당연히 농민단체들 예. 시위 계속 하셨었고요. 맞아요. 다시 그런데 CPTPP 가입 얘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농업이나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생계 문제 바로 직결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또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도 예. 일본산 자동차 또 뭐 관세 폐기하고 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 문제도 일본이 또 또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동차 산업도 우리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뭐랄까 전환기에 직면해 있잖아요. 네. 전기차로 바뀌고 이러는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런 게 예. 또 일본 차들이 또 상당히 우세한 면도 예,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차들의 공세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하. 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네. 예. 근데 홍남기 부총리가 네.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라고 네. 했는데 이미 가입 절차가 시작이 됐다면 이런 거는 형식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말해놓고 예. 이미 뭐 진행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공청회를 일단 거쳐야지 되겠고요. 이제 공청회 거친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타당성 평가를 하고 네. 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국회로 가게 되는데 그런 절차를 겪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조건들 네. 이런 것들이 우리 뭐 농민이라든지 피해를 볼 업종에 대해서 좀 고려가 되면 좋겠고요. 최근에도 뭐 제조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로점들을 좀 많이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농어민 반대하시고 자동차 또 피해도 네. 우려되고 그런데도 가입하려고 하는 건 또 이익이 있기 때문일 텐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통상 환경이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홍남기 부총리도 이야기를 했어요. 예. 지금 미국 아까 도널드 트럼프 때를 얘기를 했었지만은 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 못지않은 자국 우선주의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위주로 재편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예, 반도체 예. 같은 경우에도 네. 자국이 더 유리하게 그렇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이런 환경들. 그다음에 또 미국하고 중국은 계속 갈등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새우가 고래 싸움에 등 터지지 않으려면은 경제 동반자들을 많이 마련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아, 대한민국 네. 국가 경제의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인데 네, 그 가운데 피해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렇죠. 그걸 어떻게 보완하느냐, 조건을 어떻게 정비하느냐 이게 관건이란 말씀이시죠? 네, 국내에서도 여론을 모을 때 네. 또 그런 점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도 또 네. 양어 문제가 있잖아요. 서로 네. 관세를 타결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가능한 한 시기를 늦추고 또 조건들을 우리에게 좀 유리하게 맞추고 하는 협상들을 해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말씀만 들어도 어렵네요. 네, 여기서 저희들 잠깐 광고 듣고 경제 프로파일링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김윤경 기자, 김유리 리포터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두 네. 번째 이슈 정리해 주시죠. 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근 돈 버는 게임으로 소문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란 게임의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예정을 통보했습니다. 위원회가 등급 분류 취소를 최종 결정하면 해당 게임물은 앱마켓 내에서 퇴출되거나 삭제되는데요.
사행성이 심하다는 게 취소의 주된 이유입니다. 사행성 심하다. 돈 버는 게임이다. 이 게임을 하는데 돈도 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안 해보셨군요. 네, 저는 게임을 게임을 안 사실 합니다. 저도 예. 큰 소리 치기는 어려운 게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무돌 삼국지라는 걸로 돈을 벌 수 있대라는 소식을 최근에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늦었는데 앱을 깔고 예. 실제로 해봤거든요. 네. 돈을 벌 수는 있어요. 오, 진짜요? 근데 정말 무한 돌파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뭐 그 공격을 해가지고 네.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그런 것을 계속해야지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이 무한 반복 노동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임이고요. 그러니까 뭐 자동으로 오. 걸어놓는 게 아니라 계속 예. 뭔가를 클릭을 하면서 네네.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클릭을 일종의요? 하면서 계속 노동을 하면은 네. 코인을 줍니다. 네. 근데 이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단계를 7단계 정도까지인가 돌파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코인이 지급이 되는데 예. 이게 무돌 코인이에요. 근데 무돌 코인은 바로 거래할 수는 없고 네. 이거를 클레이라고 빗썸 같은 그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네. 코인하고 바꿔줍니다. 아.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예. 그러면은 클레이를 빗썸이나 이런 데서 원화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돈이 들어오게 되는 아. 그런 구조죠.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거네요. 예. 어쨌든요. 근데 정말 많이 해도 3,4천 원에서 하루 종일. 예, 많이 하면은 뭐 10,000원 정도 번다. 저는 이 정도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제가 직접 해보니까 알겠어요. 네. 정말 무한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아, 여기서 예. 사행성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사행성은 뭔가 우연으로 맞아요. 그 행운을 얻을 때 도박 네. 같은.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사행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행성은 제가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사행성을 이유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약간 좀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하. 해외에서는 이제 돈 버는 게임들 진짜 필리핀 같은 데서는 엑시 인피니티라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네. 예. 그걸로 많은 돈을 버는 그런 노동자들도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네. 사행성이 심하다는 이유로 네. 이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라는 게임의 등급 분류 결정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사행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을 들어봤더니 네. 일단 그러니까 즉각 환금이 되는 그러니까 즉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계를 거쳐야 되지만 그러니까 환금이 게임 코인을 예, 모아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면 가상화폐로 그래서 바꿔주고 가상화폐를 예, 다시 현금으로 바꾸고 원화로 바꿀 수 이렇게 있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환금이 되면은 네. 조직적인 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결국 이 게임도 변질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다 이야기가 다시 또 거론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바다 이야기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 그래서 이제 돈을 쓰는 게임이다. 이제 돈을 버는 게임은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P2E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예. 플레이 투 W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 정말 이기기 위해서, 윈하기 위해서 돈을 써가면서 하는 게임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조직적으로 그렇게 붙게 되면은 정말 그 규제를 풀어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게임 산업을 망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글쎄 그 P2E라는 것이 지금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돼가지고 네. 이제 플레이 투 언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으로 가면서 많은 게임사들이 여기 또 몰려오고 있는데 네. 상당히 건전한 게임들이 많이 있고 대부분 건전해요. 예. 네. 근데 사행성이라는 이유를 두는 것이 자칫 게임사들은 그래요. 혁신을 파괴할 수 있는 거다. 아.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을 놓치는 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준비하고 있었던 회사나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르포라는 그 게임을 예. 돈 버는 게임이거든요. 역시 국내에서는 그 돈 버는 과정을 빼고 출시를 했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출시를 했어야지 돼요. 그래요. 근데 국내 또 이용자들이 가상 VPN 네. VPN을 통해 가지고 우회 접속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게임 위기의 결정이 눈 가리고 아웅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윤경 기자님 말씀을 예. 설명 쭉 들으니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의 사행성으로 네. 될 우려, 변질될 우려가 크니까 등급 보류 결정을 했다라는 건데 네. 그렇다면 이런 G2E 게임 투 earn P2E. P2E 예. 플레이 투 play to earn. 언의 약자라고. 예. play to earn 네. 네. 돈 벌기 위해서 게임하는 네. 이 종류가 대단히 여러 가지라서 네, 맞아요. 그러면 이 결정이 여러 게임에 다
확대 적용될 우려가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네.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고유 번호 NFT, 네네. NFT 토큰으로 P2E 게임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MMORPG라고 해서 막 역할하고 이런 게임들 있잖아요. 네. NC소프트 이런 데도 플레이 투 언으로 옮겨가겠다라고 다들 선언을 하고 NFT와 플레이 투 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네. 이 업체들의 계획이 사실은 좀 무산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진 거라고 보고 다 사행성이라는 이렇게 그 어떤 예. 낙인이 찍힐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불법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게임 내에서 어떤 재화를 받도록 하면 안 된다. 예, 그 소유권을 재화로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점점 메타버스 가상 세계로도 가고 그다음에 네.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기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작년에 문체부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네.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쏙 빠진 것 같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아하. 이번 결정이 미치는 영향이 게임 업계에는 상당할 것 같고 오늘 게임주들 많이 내렸죠. 네. 예. 그래서 게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게 굉장히 또 얘기가 많이 네. 오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법적 공방을 할 텐데 그러는 과정에 뭐 이 앱도 삭제가 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서 다시 복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게임을 하면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뭐 기껏 해봤자 몇천 원 벌려고 이렇게 다들 몰려서 하시는 건지 앞으로 이렇게 뭔가 더 큰 확장성이 있고 한지 뭐 돈을 아니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버는 예, 거예요?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돈을 벌죠? 돌파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돈을 주는 점수를 주고요. 돌파를 하면 점수. 점수를 받는 그 거예요. 점수를 받고 예. 그 점수를 기반으로 이제 코인을 주는 거죠. 점수 아까도 일정 점수 말씀드렸지만. 누적되면 코인으로 예, 주고. 예, 코인으로 주고 그 코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코인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네.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원화로 바꿀 수가 그러니까 있는 돌파를 거예요. 하려면 예. 단순하게 막 클릭을 계속해야 된다 이 네, 말씀이잖아요. 네, 네. 단순하게 정말 손가락으로 계속 그러면 해야지. 시간을 오래 게임에 이렇게 몰입하도록 만든다 이게 기본 원리 같은데. 네. 그러면 게임 업체는 뭘로 돈을 벌죠? 게임 업체는 글쎄요. 이걸로 돈을 벌지는 않고 데이터 이용료 이용료도 있을 것이고 뭐 광고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세계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서로 간에 서로 이제 간에. 그런 게 가능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 거래 같은 불법. 거. 예, 아이템 거래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고요. 네. 근데 뭐 해외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의 부동산 같은 걸 사가지고 되팔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뭐 몇십억에 팔리기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게임의 내부 구조는 잘 모르겠지만 예. 게임 업체는 돈이 되니까 이걸 출시를 했을 테고 네. 많은 유저들을 불러 모아서 오랜 시간 게임을 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 같은데요. 네. 그런데 만약에 위원회가 이런 미래의 사행성을 우려해서 이렇게 규제 결정을 내린다. 게임 업체들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고 불만을 터뜨리고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뭐 이런 기술의 혁신을 규제가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게임 업계의 주장이고요. 네. 지금 개발 중인 것들 다 엎어야지 되는 상황이 되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러게요. 예. 개발비도 엄청 들어갔을 텐데.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슈 김유리 리포터 전해 주시죠. 네. 치킨 업계가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교촌치킨에 이어서 BHC가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BHC 치킨은 다음 주 월요일 20일부터 치킨을 비롯한 일부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1,000원에서 2,000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연말이고요. 치킨, 특히 치맥 네. 즐기는 분들 많은 게 대한민국의 연말 풍경인데 이거 안 좋은 소식이네요. 평소 풍경이기도 하죠. 평소이기도 하죠. 당연히 뭐 연말에 먹는 건 아닌데. 네, 사실 치킨의 맥주는 서민들의 어떤 좀 이렇게 뭐랄까요 여가를 즐기는데 필요한 필수품이라고도 생각이 좀 거의 들거든요. 필수죠. 뭔가 하루의 피로를 푸는 그렇죠. 나에게 힐링 예. 주는 약간 그런 의미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좀 즐겨야겠어. 뭐 맞아요. 이런 정도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치킨값이 만만치 않다는 게 얼마 전부터 저는 좀 느껴지긴 했거든요. 예. 주문하려고 보면은
가격이 훌쩍 넘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BHC가 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치킨 메뉴 가격을 올린다고 해요. 네. 그 되면은 제가 따져보니까 가장 싼 가격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17,000원. 그리고 대부분의 인기 있는 메뉴 가격은 2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2만 원 넘어가네요. 예. 거기다가 배달료를 그렇죠. 붙이니까요. 예. 그냥 웬만한 메뉴는 그냥 2만 원을 다 넘기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물가 오른다 그러는데 네. 실제로 서민 물가가 오르는 게 여기서 또 발견이 되고 네. 그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우리 아무래도 그 치킨이 서민들의 어떤 노고를 풀어주는 네.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예. 가격 인상이 또 쉽지가 않았어요. 2017년에도 한 치킨 업체가 올리려다가 너무 소비자 반발이 심해가지고 철회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최근에 교촌 치킨이 올리고 여기서 또 BHC에서 올리고 이러니까 가격 인상 도미노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네. 일어나기 쉽죠. 네. 예, 네. 그런 환경이 조성되니까 다들 좀 웅성웅성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도 사실 이 시간에 예. 밥상 물가가 너무 애호박 많이 얘기했죠. 올랐다. 제가 맞아요. 애호박과 오이 얘기에 예. 너무 막 열을 올렸었는데 네, 네. 그랬었죠. 너무 많이 비싸졌다라고 했는데 치킨까지 이렇게 또 오른다고 하니까 이 매일매일 밥을 제가 차려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네. 아하. 그냥 뭐 금요일 정도 하루는 치킨으로 한 끼 때우지 약간 이랬던 마음이 지금 또 좀 부담스러워지네. 좀 걱정이 돼요. 예. 이렇게 밥상 물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것만 지켜봐야 하는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사료로 쓰는 가격도 그렇고 네.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요. 인건비. 네. 예, 인건비 많이 올랐고 여기에 또 배달료. 네. 예, 배달 요금을 자영업자들이 분담해야지 되는 몫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몫이 또 커지고 그러니까 네. 배달 앱을 사용하면서 그게 더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그런 것들에 또 하나 더 오르는 건 또 임대료죠. 네. 임대료. 예, 아. 이런 것들이 다 오르기 때문에 사실은 치킨만 가지고서 오른다고 하기보다는 이런 부대 비용들이 다 이 치킨 값을 올리는데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그 가맹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올렸다라고 하는 거는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 예. 배달료 말씀을 주셨는데 김유리 네. 리포터도 배달료 말씀을 주셨고요. 네. 그런데 이 배달 노동자들 네. 에서는 아니 우리 때문에 라이더들 때문에 배달료 올라간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사실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항의 집회도 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배민 노조에서 네. 아마 배달의 민족 노조에서 우리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니다. 우리가 받는 돈은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오르지 않은 건 아니고요. 네. 기본 배달료는 오르지 않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왜 월급 올릴 때도 월급 기본급을 안 올려주고 수당. 상여금이나 수당으로 맞아요. 올려주고 예. 그 나중에 안 올려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급이 그러니까 이런 아니니까. 꼼수를 네. 많이 피는데 네. 배달의 민족도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프로모션비 뭐 이런 걸로 올려줬지 기본으로 받는 배달료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뭐 배달 수수료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폐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네. 예. 또 그런가 하면은 경기도 의정부인가요? 예, 이 지역의 소규모 배달 대행 업체들은 배달의 민족 보이콧을 선언했다. 예,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그러니까 배달 라이더들이 배달 기본급 본인들의 네. 기본급은 오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어쨌든 배민이나 쿠팡이츠나 이런 곳에서 빠르게 배달하기 위해서 단건 배송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배민 맞아요. 1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만 배달한다. 그거 하나만 예. 바로 그렇게 하면서 수수료를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라이더들을 많이 뽑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돈을 많이 주니까 이쪽으로 간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높이고 있다. 예. 그렇게 되면 어쨌든 뽑아내야지 되니까 네. 고객이 부담하는 것,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 배달 수수료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배민 때문에는 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3535님께서요 문자 주셨는데 4인 가족입니다. 치킨 2마리씩 시켜야 식구가 다 먹어요. 그럼 4만 원이 넘는데 이제 손 떨리겠어요. 소비자는 비싼 물가 때문에 힘드시고 자영업자분들은 얻는 거 별로 없으시고 네. 수수료도 배달 비싸지고. 노동자들도 개별적으로는 별로 네. 많이 받는 게 아니고 배달 그런데 앱 회사들은 돈을 벌고 앱 회사들만 예. 번다 이런 근데 말씀이시네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치킨 가격 올려도 남는 게 없다라고 아마 또 얘기를 하실 것도 맞아요. 같고요. 예. 네. 그다음에 배달료가 또 무료 이벤트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대부분 자영업자가 다 100% 부담하는 그런 부담을 구조예요. 하고. 예, 아, 정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도 어렵고 네. 예, 배달의 어떤 그 배달 요금에 대한 이벤트도 또 생각을 해야지 되고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자영업자분들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뭔가 같습니다.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경제 프로파일링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김윤경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